유럽중앙은행이 8년 만에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 시기에 본격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위스, 스웨덴 이후에 며칠 전엔 캐나다도 25bp 금리 인하를 했죠. 4.75가 되었고 ECB 기준금리 동결기간이 9개월 가져갔고 25bp 마찬가지로 인하했습니다. 현재 3.75 기준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금리 인하 배경은 침체가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 컷이죠. 사실상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하죠. ECB 같은 경우는 물가도 잡히긴 했습니다만 전망치에서 소폭 물가 반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었고 궁극적으로는 침체 우려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에 발빠르게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현재 시장은 경기는 나쁘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그렇다고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로는 각각 나름의 내러티브를 이야기하지만 해고자 수가 안정적이다. 대표적인 요인이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최근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도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경기가 호황이고 강세장 확장 국면으로 돌입했다라고 봤던 게 시장이었죠. 시장에 대해서 낙관 뷰를 갖고 있는 건 좋지만 또 과도한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현재 지표를 통해서 미래의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미래의 경기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없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단을 하고 추정을 하는 것뿐인데 그런 의미에서 과거 사례를 비교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호황은 아니고 이제는 경기가 호황은 아니다. 여기서 돌아서긴 했지만 그래도 침체 우려에 대해서 높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과도하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만 반영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ECB도 금리 인하에 나서고 캐나다 마찬가지고 주요국 대부분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준도 시기를 두고 재차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년 수익률,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직전까지 두드러지게 하락이 나타났고 실제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에는 금리 인하 목적이 뭐냐에 따라 금리 인하 추이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니까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고 문제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시점에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그 이유를 언급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ECB나 캐나다 모두 디스인플레이션 컷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따라서 대부분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컷 아니면 보험성 금리 인하 컷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라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그렇게 내비치는 순간 경기는 더 붕괴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례 보면 대부분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물론 디스인플레이션 컷 또는 보험성 금리 인하 컷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이후에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의 금리 인하 배경을 살펴봐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에 뚜렷한 침체의 모습, 침체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를 놓고 이게 침체의 경로로 빠져들어가는 것인지 실제 보험성 금리 인하로 나아가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격적인 경기 침체 컷이 아니라면 장기채 수익률은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박스권에서 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에 이게 보험성 금리 인하로 시작된 것인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시작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현재 시점의 매크로를 분석해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ECB가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기 침체로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물론 기술적으로 마이너스 2개 분기가 역성장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선언할 수는 없지만 실제 실물 경기의 부담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ECB 같은 경우는 여유롭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경기 침체 컷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 컷이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과거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 며칠 전에 연준 보고서에서 과거 통화 완화 사이클에 있어서 사례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60년도부터 19년도까지 주요국 13개국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 149건을 분석했습니다. 성장 둔화라든지 노동시장이 약화에 대응한 사례, 경기 침체를 대응해서 금리 인하를 내렸다는 것이죠. 이게 124건이 되고 인플레이션 완화, 디스인플레이션 컷은 2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25건에 불과했지만 그 와중에도 인플레이션이 재차 반등하면서 실패로 귀결된 게 14건이고 인플레이션을 성공한 것은 11건에 불과했어요. 인플레이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로 물가를 잡은 사례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공 사례 11건 중에서도 경기 침체로 빠져들어간 것은 6건이나 됩니다. 정리해보면 경기 침체 없이 물가만 잡은 골디락스 연착륙의 사례는 총 5건에 불과하다. 그 중에 미국은 2건에 불과합니다. 이 시기를 보시면 84년부터 86년 사이고요. 두 번째는 95, 96년 사례입니다.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 사례에 성공한 미국의 2건의 사례를 그래프로 정리를 했는데 많이 보여드렸던 차트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성공 사례 1에 해당되는 시기가 여기입니다. 예전부터 보여드렸던 디스인플레이션 컷, 이 시기에 해당되는데 그래프로 보시면 여기죠. 말씀드렸다시피 10년 3개월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공 사례 마찬가지로 보험성 컷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시기입니다. 95년부터 97년 사례, 연착륙에 성공했던 두 번째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ISM 서비스 PMI가 50을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제조업 위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시기 2012년 사례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지만 세 가지 사례 모두가 특이점으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물론 보고서에는 이렇게 성공하고 실패한 사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준의 통화정책의 신뢰도라든지 발빠른 대응이라든지 등등을 분석해 놓긴 했지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차이점이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었냐 아니었냐 이 차이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연착륙과 골디락스를 기대하는 내러티브 대부분이 과거 10년에서 3년 기준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던 사례에 금리 인하를 했던 경우만 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위험자산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낮게 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만 잔뜩 선반영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확대되는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 고용시장의 위축 정도를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나 이 레벨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13만에서 1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단순 평균 수치로만 보면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지만 절대 노동시장이라든지 고용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레벨 자체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노동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보면 20만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시장 자체는 고용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13만에서 15만 정도로 보고 있으니 이 이하로 논파 일자리가 잡히지 않는 한 랠리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ISM 서비스 지수 말씀드리긴 했지만 ISM 서비스 고용 지수는 47.1로 MOM으로 봤을 때는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4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죠. 보시면 수축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준선이 50이죠. 지금의 떨어진 레벨을 제가 빨간색으로 그었는데요. 보시면 00년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한 레벨까지 떨어진 것이고 팬데믹하고 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해놓고 본다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최근 챌린저 레포트 보시게 되면 눈에 들어오는 곳은 해고 발표자 수를 먼저 보시긴 하지만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하긴 했습니다. 해고자 수 추이를 보시게 되면 쭉 높아졌다가 이게 좀 줄었다 이거죠. 2달 연속 감소하긴 했지만 그렇게 감소폭이 크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해고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후행 데이터입니다. 챌린저 해고자 수가 전달 대비 감소했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실업률, 해고자 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 경기 침체의 결과고 후행입니다. 그걸 선행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한 서비스업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침체가 와야 서비스업이 위축 영역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해고자 수가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마저도 5월 해고자 수 보시게 되면 63,816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2달 연속 좀 감소했다 이거죠. 여기서 여기 떨어져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MOM으로는 1.5% 감소했고 YOY로 보더라도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게 작년 YTD로 봤을 때 7.6% 정도 좀 줄어든 모습이죠. 그러니까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해고 계획이 낮았다가 작년 좀 높았다가 거기서 소폭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게 뚜렷하게 해고 계획이 줄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고용률이에요. 사실 챌린저 레포트 보실 때 해고 계획만 보시지 고용률은 많이 안 보시는데 5월 4,326명 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23년 12월 3,000명 채용 계획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YTD로 봤을 때 5833명을 고용할 계획이었는데 지난해랑 비교를 해보면 50%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YTD로 10만 1,800명 고용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5만 명에 그쳤다 이 얘기죠. 더 심각한 것은 2014년 4만 5천 명 채용 계획을 기록한 이후에 올해가 고용률로 봤을 때 최저로 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계획들은 해고 계획은 작년에 많이 늘렸다가 지금 소폭 주춤하는 분위기고 대신 고용 계획은 급격하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결국 경기가 선순환으로 확장되지 않는 한 해고가 증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고용 데이터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BLS 고용보고서가 나오긴 하겠지만 시장 컨센이 한 18만 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에 앞서 ADP 민간 고용은 15만 2천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가 17만 5천 명이고 전원치가 18만 8천 명이었는데 모두 하회를 한 것이죠.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꺾였습니다. 3월 달에 고개를 들면서 반등할 때 시기적으로 이렇게 치솟는 그런 계절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주도를 했던 게 레저 및 접객 일자리 추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크게 우려할 그럴 반등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4월, 5월 재차 민간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ADP 민간 고용이 줄었다고 해서 BLS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반드시 줄어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관관계가 거의 없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추이를 보자 이거죠. ADP 집계 방식이 신뢰도가 있냐 없냐 그걸 떠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추이가 꺾였고 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상태라면 계속적인 고용시장 둔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을 보여왔던 섹터가 레저와 접객 일자리였는데 이게 완전히 꺾였죠. 그리고 계절성 효과로 증가해야 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조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ECB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전반적인 매크로 흐름 상황 살펴봤고요. 머지않아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될 텐데 그 시점 관련해서 장기채 수익률의 변화 한번 말씀드렸고 특히 연준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 연착륙에 성공한 사례는 총 2번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던 시기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시장이 만연해 있는 고용시장의 급격한 위축 레벨 정도가 과거 단순 평균으로 계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의하자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